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잘 해야 한다와 잘 하고 싶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잘 해야 한다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리고 주변 환경이 부여하는 동기이고요. 잘 하고 싶다는 내 스스로 나에게 부여하는 동기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일 것 같지만 어떤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에는 큰 차이를 그리고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꼭 잘해야만 한다라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압박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잘 하고 싶은 이유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저희가 봤었는데 오늘만 특별히 화요일에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1부에도 여러분들 종목 진단 진행이 되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구체적인 궁금증 해결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올림 100%님 또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레제비츠님과 WTN님, 봄님께서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전정희님 오셨네요. 벙벙님과 동백꽃 피는 날님 오늘도 잘 오셨고요. 오승님께서도 오늘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한혜경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운용형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들 또 반겨주고 계시는데요.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박영희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로 조금 더 나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02-325-8200번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둘 테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오늘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은 좀 약했습니다. 네. FOMC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한 몫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장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그렇죠. 어제 빠지고 오늘 빠지고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고점 대비해서 지수로 따지면 70포인트, 하락률로 따지면 아마 2.5% 정도 좀 떨어졌을 네네. 거예요. 이게 떨어진 이유는 일단은 많이 올랐고요.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출연했을 때 제가 이격을 가지고 과열이라고 그랬거든요. 좀 속도 조절이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빌미가 됐던 것 자체가 이제 FMC를 앞두고 있으니까. 왜냐면 FMC가 이번 FMC가 되게 큰 의미는 없는데 왜냐면 25pp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100%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FMC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일부에서 25pp 금리 인하를 하고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중단까지 논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이번 2월 달에. 근데 만약에 약간은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버리면 또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충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경계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부터나 약간 경계감이 나오지 않겠나 했었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 좀 경계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지수가 좀 떨어졌는데 근데 실질적인 체감 지수는 일부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앞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포인트 떨어져 1% 가까이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게 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25포인트 떨어졌지만은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부 대형주 몇몇 종목이 떨어진 거고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도 반도체 관련 두 종목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는데 떨어진 이유를 찾는다 한다면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것 자체가
이제 반도체 주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는 거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에 단기순이익 아마 2조 2, 3천억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부문별로 이제 세부 부문별로 이제 실적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쇼크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2천억 7백억 정도 이익이 났으니까 거의 적자 수준. 이러다 보니까 1분기 때는 적자가 적게는 1조 원대에서 2조 7천억까지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가 날 거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반영이 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 자체는 이게 반도체 가격이 여전히 하락인데 반도체 가격이 그래도 빨리 턴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의 어떤 감산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에서 감산과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겠는가, 발표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유인적인 감산은 없다. 안 할 거고, 투자도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거다. 그런 쪽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삼성 가장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후발주자인 SK 하이닉스의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마 시간에서 아마 지금 3, 4% 정도, 4% 정도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을 좀 받겠죠. 이제 함께 감산해야지 빨리 가격이 재고가 소진이 좀 되면서 가격 반등이 오는 건데, 근데 그에 따른 실망감이 나왔던 것 같은데, 반면에 삼성전자가 유의적인 투자 축소를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할 거라 감산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코스닥 시장에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괜찮았어요. 우리 종목도 플러스 다 나왔습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4,800억을 팔았거든요. 많이 팔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수급을 보시게 되게 되면 1월 10일만 잠깐 20억대 정도 매도한 이후로 계속 샀거든요. 특히 지난주부터 하루에 7, 8천억씩 뭐 3, 4일 정도 샀으니까. 근데 오늘 4,800억을 팔았으니까 조금 약간 충격이죠. 그러니까 팔았던 것 자체가 보면 다 IT입니다. 전기전자만 4,700억을 팔았으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다른 쪽은 안 팔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운수장비 같은 게 샀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600만 주 팔았고 SK 하이닉스 아마 30만 주 팔았나요? 거기 팔으면서 코스피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대신 코스피 선물에서는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시장 그래도 플러스 나왔거든요. 외국 투자가들이 오늘 오래간만에 해도 코스닥 시장은 970억 원 정도를 샀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반도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빠졌지만 IT 소부장들 중심으로 2차 전지라 종목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양호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반도체 하락 자체는 삼성전자 어닝 쇼크와 감산의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피 쪽에 은행주가 또 많이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1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던 것 자체가 반도체와 더불어서 은행주였지 않습니까? 은행주가 떨어졌던 부분 자체는 제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저축은행 쪽에 연체율이 최근에 급등했다고 그러거든요. 현재 연체 금액이 지금 3조 5천억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년 만에 지금 1조 원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게 본래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금 영향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가장 먼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이 나온 것 자체가 제2금융권이거든요. 저축은행이라든가 카드회사라든가 카드론이라든가 최근에 카드론도 연체율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미치는 쪽이 이제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신용률이라든가 높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대출이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중은행도 지금 연체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 기사가 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은행주들이 직격탄을 좀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앞서 이제 지수는 좀 떨어졌지만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포스코 케미칼 40조 원 규모의 수주 영향권 때문에 선별적 종목별 움직임 괜찮았고요. 일부 에코프로 BM이라는 주가 떨어졌지만은 그 다음에 엔터 관련 종목들, 로봇이라든가 앞서 IT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았다. 그렇게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늘은 시장을 좀 강하게,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만 그 안에서 종목들별 움직임은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보단 괜찮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채팅창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저는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라는 댓글을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는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동안 워낙에 많이 올라왔던 데 따른 차익 실현의 움직임 속에서 종목별로 또
움직임들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지금 이 시간 운용형님과 함께 꼼꼼하게 나눠볼 테니까요. 해결책과 앞으로 방향성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시작을 할게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요 3가지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상황들 더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오늘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야후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신강금님 반갑습니다. 상록수님 오늘도 따뜻한 격려의 인사로 함께 등장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작은 소나무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같이 남겨주시고 준호님 오셨네요. 오프닝 못 들었네 라고 함께 남겨주셨는데 앞에 가서 한번 보고 계시고 잘 해야만 하는 것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잘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우리 주식 투자라는 게 잘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잘 벌고 싶어서 또 투자를 잘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조금 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잡동사님, 오늘 호두빵님도 호다닥 입장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할게요. 반올림 100%님의 종목입니다. 아이윈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960원이네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초단타 중입니다. 전략 좀 세워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아이윈 요 종목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요. 오늘 2% 올라가면서 2,030원에 거래를 마쳤고 가격대 보니까 아마 어제 아니면 오늘 사이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AI랑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초단타입니다. 우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예, 뭐 최근에 보면 엊그제 급등하면서 4천만 이상 거래가 좀 됐고 오늘 또 지금 상승 추세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뭐 기사 내용을 봤더니 AT 솔루션이라는 카메라 모듈 기업인가요? 인수한다는 기사가 좀 떴네요. 근데 예사는 이제 본래 본업 자체는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이게 부품 회사인데 일단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예사가 시트 쪽이에요. 시트 쪽이니까 별로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쪽은 아니거든. 시트 회사들이 또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아요. 일반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 비해서는 회사의 실적을 더 보신다 한다 하더라도 거의 이익률이 안 나잖아요. 매출액이 800억, 900억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최근에 3년 동안 20억, 30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딱 2%짜리거든요. 100원어치 팔면 2원, 3원 정도 이익 난 회사니까 전혀 이 회사의 본업으로서는 이 회사가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회사고 대신 회사 이제 부채 비율이 70%밖에 안 되는 회사고 그래서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재무 내용상은 그렇게 문제는 없는 회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 전자공시지에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보게 되면 전환가 조정이라든가 전환사채 작년 10월 달에 발행하고 요즘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2월달, 3월달에 이제 결산을 앞두고 일부 이제 자본 확충이 좀 불확실한 기업들, 자본 적자가 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 확충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또 주가를 또 관리해가지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자본 확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를 띄우죠. 일단 재료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 회사는 그런 유형은 아닌데 그런 개연성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작년 10월 달에도 전환사채를 공시를 했고 최근에 전환가액 조정하고 있다는 자체는 보면 분명히 회사 전환사채를 지금 많이 발행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싼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걸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유통 물량이 잠재적 물량인데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가 지금 전환사채 발행해 놓은 게 이거는 작년 3분기 말 기준이니까 9월 말까지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10월 달에도 얼핏 보니까 또 추가적 전환사채 또 발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 안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면 현재 전환사채 발행된 물량이 얼마죠? 대충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 9월 말 기준에서 1143만 9천 주가 지금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신 전환 가격이 보게 되면 1625원, 지금 1625원이면 현재 가격 조금 올라가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000원대. 아마 최근에 전환 가격 조정을 했으니까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을 거예요.
앞서 전환가 조정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 떨어지면 세 번에 걸쳐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전환 가격이 하향 조정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주가만 올라가면 다시 주식으로 전환돼 가지고 물량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주식들은 이런 쪽에 어떤 재료를 띄어가지고 주가를 올려가지고 주식 물량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이제 예사도 보니까 예사가 별로 사업적 연관관계가 크지 않는 것 같은데 ATC 솔루션 회사를 인수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는 아닌 게. 그래서 아마 주가 재료를 노출시켜가지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자본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갈 수 있는 주식은 아니다. 그런 것 좀 염두에 좀 두시고 일단 적정한 가격에서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으로 봐서 차트로 봐서는 어제 대규모 거래 대량 어제 4천만 주가 거래되면서도 유가를 달고 살짝 밀렸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전개됐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4천만 주가 거래됐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워 보여요. 한번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한번 접었다 갈 겁니다. 아니면 직전 고점이 지금 2,400원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분명히 아마 2,300~400원 올라가게 되게 되면 앞서 1,6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 아마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전환 신청 들어오자마자 겁먹고 물량들이 이제 빠져나가려고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여기 시청자님은 초단기 매매로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네. 초단기 매매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짧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로 봐서는 오늘 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별다른 하방이 좀 받쳐지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추가적인 약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200원대 정도에서 단기 매매 접근을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2,200원 정도 올라가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만약 오늘 흐름으로 차트상 괜찮은데 오늘 저점이 1,910원이거든요. 있어요. 오늘 여기를 이탈하게 되게 되면 작게 접근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팔고 나오는 전략도 병행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올림 100%님께서 히히 초단타 내일 던져야지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초단타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빠르게 또 매도 타이밍을 함께 잡아봤고요. 2,200원을 목표로 수익으로 매도를 하시고 오늘의 저점인 1,910원이 깨진다면 또 손절하고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화요일에 투자의 신 1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나우이즈님 오늘도 출석 체크하셨고요. 싱크존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를 이렇게 약간 흥분하게 만드는 붕어빵, 계란빵님, 호두빵님 그리고 만두님까지 오셨어요. 오늘도 아주 빵빵한 닉네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만두님 코로나 걸리셨어요. 제가 이제 걸려봐서 알잖아요. 물 많이 드시고 잠 많이 자고 약 꼭꼭 챙겨 드시고 정말 몸 춥지 않게 따뜻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꽤 괴롭더라고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리고 마그마님도 또 뒤늦게 이렇게 살짝 또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잘 오셨고요. 찌유공주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꼭 남겨주세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살펴볼까요? 레제비츠님께서 남겨주셨고요. 9,100원에 7% 가지고 계시네요. 리오프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다른 리오프닝하고 같이 밀린 듯한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추매 가격대는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 최근에 좀 강하게 내려옵니다. 그동안 또 워낙에 잘 올라왔었던 종목인 만큼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좀 강하게 나오면서 어제 오늘 좀 빠집니다. 8,77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예, 뭐 의료기기 쪽이니까 뭐 리오픈 쪽으로 좀 볼 수 있죠. 저도 이제 실질적인 중국 리오픈 관련해 가지고 뭐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면세점 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관련 쪽은 밸류 자체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코로나 국면 쪽에서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리오픈 국면 쪽에서는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도 의료기기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제이시스 메디칼도 이제 의료기기 쪽인데 예상한 이제 소모품 쪽과 관련된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래도 실적 자체는 전반적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 성장과 함께 예사도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쪽입니다. 올해 실적으로 보면 작년도 실적으로는 PR이 20배 정도, 22배, 올해 한
6, 7배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의료기기 쪽에 탑은 제가 이제 덴티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루트로닉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루트로닉은 어제 하루 조정받고 오늘 다시 상승이 전개됐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오늘 3일 연속 좀 조정이네요. 3일 연속인데, 근데 22동 평균선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이들 종목들은 거의 실적이 검증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도 성장을 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여타 종목과 달리 실적은 계속 성장한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들 종목들은 뭐 매도보다는 오히려 주가 떨어진 국면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차트도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거의 최근에 작년도 이제 고점 자체가 10,000원대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10,000원 잠깐 돌파하려다가 좀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하니까 저점을 좀 높이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3일 연속적 음봉이 나왔지만은 추세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21동 평선도 깨지 않는 상태고 또 62동 평선 올라오고 있고 22평선도 계속 지금 우상향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가격대가 뭐 거의 저점으로 좀 보여져요.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추세가 좀 살아있고 덴티움 같은 경우도 엊그제 하루 조정받고 오늘 또 다시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700원 정도 오늘 저점이 8,600원 정도에서 저점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저점이 좀 형성이 좀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지난 고점이 지금 10,000원대니까 그리고 지난 작년 4월달에 고점 자체가 1,400원대니까 일단은 9,800원 10,000원대 정도까지 다시 상승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비중이 적으면 추가 매수도 좀 노려볼 만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를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10,000원대 정도 보시고 실적 자체가 중장기로 우상을 하니까 꾸준히 아마 연말 정도까지 가게 되면 무난하게 12,3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우상향 방향성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바닥을 잘 지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매 타이밍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0,000원까지 1차적으로 목표가 대응하시고 조금 더 길게 지켜보신다면 1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는 전망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내용들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또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 어떤 것이든지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YG 엔터를 51,500원에 25%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네네. 여기에 지금 얼마까지 다른 엔터주는 지금 신고가를 다 떨었는데 YG 엔터만 경영자하고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혼자 지금 잘 못 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셨구나. 네네네네. 그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0일 정도 됐나? 아,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JYP를 들고 있다가 네네. 수익을 보고 YG엔터가 제일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익을 보고 갈아탔는데 네. JYP는 더 올라가 버리고. 아이고. 네네. 엔터주를 지금 공략을 하고 계신데 갈아타기 했는데 요 종목이 네네. 생각보다 안 움직이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을 네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운용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엔터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이제. 네네네. 네. 좋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여러 업종, 여러 종목을 매매하면 아무래도 좀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네. 업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매매하고 또 네. 이제 제가 앞서 JYP 사가지고 수익을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종목 이제 많이 올라가서 이제 네. YG가 싸 보여서 샀다. 아마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얼핏 좀 하이브라든가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현재 밸류를 평가를 해보면 우리 시청자님이 평가한 대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YG 엔터가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왜냐면 밸류 본다면 현재 하이브가 지금 이제 PR 기준에서 거의 한 39배, 40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네네네.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JYP가 아마 30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SM도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JYP는 아마 PR 기준 한 20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네, 한 네, 17% 뭐 이렇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마 공부를 하시고 매매하신 것 같은데 일단 나름대로 트레이드 맡든 간에 그렇게 공부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뭐 기업의 가치별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네. 알고 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이 회사 평가를 하고 샀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신 이제 못 간 이유가 예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못 가느냐? 예사가 이제 YG가 양현석이 리스크가 계속 있었잖아요. CEO 리스크가. 근데 좀 이제 벗어났잖아요. 벗어나면서 이제 좋아지는 시점이 작년도부터예요. 보면 작년도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이제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3분기 때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2분기 때 잠깐 좋아졌고 3분기 때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좀 시장에서 의심을 합니다. 2분기 때 좋아서 3분기 때 좋아졌는데 4분기까지 좀 봐야지. 예? 그렇죠? 3분기 때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게 4분기 때도 전망치가 좋아요. 근데 영업이익 기준에서 3분기 때 148억인데 지금 4분기 때 지금 작년 4분기 시세가 발표를 안 했는데 223억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나오면 시장에서 믿음이 합니다. 이제 분기 단위로 보게 되면 1분기 때 영업이익 17억, 그다음에 2분기 때 86억, 3분기 때 148억, 그다음에 4분기 때 지금 가이던스가 223억이니까 223억 안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148억이니까 해서 3분기 148억에서 200억만 나오도 이 회사는 이제 추세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 여기다가 이제 그렇죠. 리오픈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좋아질 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시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종목이 재평가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은 결국 이제 4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예사가 상대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밸류 자체가 다른 엔터 관련 종목 중에 싸다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사셨어요. 그래서요.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뭐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사가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엔터 관련 종목들이 평균 PER, 하이브가 가장 높게 평가를 받으니까 거의 35배 가까이 평균적으로 대충 지금 25배 정도까지는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시장 시작. 그러면 예사가 앞서 이제 PER 기준에서 평가를 해본다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18배 정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올해 실적 기준에 20배거든요. 20배니까 그렇죠? 다른 기업들이 지금 25배, 27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20%는 가야 되잖아요. 다른 종목들이 못 간다 하더라도 맞춰 가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또 못 올랐으니까. 그럼 20% 해당되는 가격 현재 5만 원이니까 6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 정도 가면 충분히 다른 엔터 관련 종목들 시도한다 하더라도 종목은 다른 종목에서 압도적으로 다른 것은 10% 갈 때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6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YG 엔터테인먼트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잘 옮기셨습니다. 그동안 갈아타고 난 이후에 이전의 종목은 너무너무 잘 가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안 가서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6만 원까지 목표가로 계속해서 달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전화 마무리하셨으니까요. 기분 좋게 수익도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시면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같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 0232-8200번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도 저희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잡동사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CJ 대한통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94,300원 그리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금리 인하되면 물류 쪽이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어떤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금리 인하되면 물류 살아날까요? 괜찮을까요? 뭐 금리 인하가 물류 쪽과 그렇게 연관성을 그렇게 뭐 지울 필요가 있겠나요? 일단 아무래도 금리 인하게 되면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겠죠. 근데 금리 인하 국면 금리가 인하는 이제 하반기니까 당장은 실적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고금리로 금융기용이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가야 되겠죠. 다만 주식시장은 이제 선반영해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전개될 수는 있겠지만은 대한통운은 일단은 택배 회사잖아요. 택배 회사니까 택배 회사니까 최근에 뭐 택배 가격이
이 가격 꾸준히 인상이 좀 되면서 실적들은 좋아져요. 그다음에 대한통운 같은 경우 영업이익 2천억, 3천억 하다가 그동안 계속 부실이 나오면서 단기 순이익 자체가 계속 미약하게 증가가 좀 되면서 기업 가치 증가가 안 됐던 건데 올해부터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택배회사가 물류회사가 CJ 대한통운하고 한진회사가 있거든요. 두 개 회사가 비교해 보면 한진을 사야 됩니다. 한진도 엄청 좋아져요. 그러니까 두 개 저는 이렇게 비교를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한진도 보면 역사적으로 실적이 서프라이즈예요. 보시면 이게 한진회사 보시게 되게 되면 단기 수익도 한진 같은 경우도 지금 1149억 나왔으니까 1149억 나왔고 지금 PER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지금 5.8배잖아요. 내년도 4.6배고 그다음에 PBR이 0.2배밖에 안 됩니다. 주당 순자산이 88,000원인데 2만 원이니까. 근데 대한통운도 물론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네. 대한통운은 이제 PBR이 0.5배고 PER이 9배잖아요. 상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한진이 주가 쌉니다. 싸기는. 제가 매매한다면 저는 한진을 매매하겠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정말 싸요. 역사적으로 주가 정말 좀 이것도 자산가치 뛰어난 회사잖아요. 한전도 지금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주가가 쉬고 있는 쪽인데 실적은 그래서 택배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기에 크게 부침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한통운도 일단은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한진하고 차트가 똑같잖아요. 보시면 대한통운이고요. 한진도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뚝 떨어져서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같이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아요. 한진도 뭐 괜찮은 주식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대한통운은 이제 최대 실적인데 지금 시장 여건 자체가 안 좋으니까 지금 최대 실적이잖아요. 지금 있어요. 작년도 영업이 4,200억, 당기 수익 2,000억, 올해는 4,600억, 2,200억이고 주당 BPS가 17만 8천원, 주가는 이제 9만 원이니까 PBR 0.5배 되는 수준. 주가는 빠지진 않죠. 좀 기다리시면 뭐 절대적으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9만 원대인데 일단은 지금 여기에 매물치기지고 지금 작년도 10월 달부터 지금 계속 지금 4, 5개월째 지금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행보를 하고 있어서 여기 지금 여기를 박스권을 돌파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돌파를 하게 되게 되면 여기까지 매물층은 없어요. 11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11만 한 1,000원, 2,000원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가져가야죠. 그래서요. 대신 이거는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택배 관련 종목들이 뭐 테마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 되겠네요. 11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11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좀 기다리면 11만 원 정도까지 현재 가격대 20% 정도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하와 물류에 대한 요 수혜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실적이 그래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데 박스권을 탈출하는 순간 11만 원까지는 가능성 충분히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시간만 충분히 주면 될 것 같아요. 수익을 꼭 보고 나오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서단계 1년차님 오셨네요. 자, 그리고 블루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레지비치님, 저도 양봉은 양봉인데 12월 말에 너무 빠져서 뜬 양봉이라 기쁘지가 않아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양봉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파란불만 가득한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요? 응원하도록 하겠고 그런 종목들 조금 더 탈출할 수 있는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 궁금하시면 종목들도 꼭 같이 남겨주세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상록수님께서 남겨주신 펜오션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가 6,100원에 비중은 20%.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버린다는 표현이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지긋지긋하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웃음이 났는데요. 오늘 가격이 6,030원이거든요. 6,100원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다 싶기는 한데 이러다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닐까 좀 불안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떨까요? 예, 일단 최근에 이제 해운주들이 좀 약간 바짝바짝 거리고 있어요. 네. 지난주 아마 금요일인가 아마 HMM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주가 움직임이 전개됐던 것 같고, 그렇죠? 어제는 좀 음봉 나왔고, 오늘 약간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HMM이 이제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이제 민영화 이슈 때문에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해운업황 자체가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지금, 페노션은 이제 벌크선
무님 지수에 해당이 좀 되는 거니까 현재 BDI 지수가 제가 지난 주말에 확인한 바로는 675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에 고점 올라갈 때 아마 3,250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지금 5분의 1 토막이에요. 5분의 1 토막. 고점 대비해서. 그 다음에 HMM과 관련된 컨테이너 업종 지수도 5,250까지 갔던 지금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지금 1,020인가 30 정도 됩니다. 그것도 5분의 1 토막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곤두박질치죠. 예컨대 HMM 같은 경우 작년도 10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났는데 올해는 지금 시장에서 5천억 정도 이익이 날 거란 전망이거든요. 적게는 3천억. 그러니까 10조 원 났던 회사가 5천억 정도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만큼 해운업황이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해운주 가지고는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네. 사이클을 잘 맞춰야 되는 거고 상당히 또 고생을 해요. 이렇게 운임 가격이 급등했던 것 자체는 아마 2000년도인가 아마 한번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다시 지금 제자리 걸음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뭐 운임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앞서 HMM 같은 경우 컨테이너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운임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은 페노션 같은 경우는 페노션이라든가 대한해운이라든가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들 회사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운임 가격에 덜 민감을 합니다. 일부 회사 페노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운임 계약을 미리 하주들과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대신 이제 유가 변동에 따라 가지고 유가 상승 변동분 자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컨테이너 업종 지수에 비해서 페노션과 관련된 대한해운과 관련된 BDI 지수 같은 관련 기업들은 실적에 따라서 운임 가격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서 HMM 같은 경우는 작년도 10조 원 났던 이익이 올해 5천억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증권사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20분의 1 토막이 나는데 근데 보시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8천억 났거든요. 올해 7,400억 정도 잡혀지는데 최근에 운임 가격 하락 부분 자체를 반영되지 않는 상태인데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천억, 4천억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은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하방이 좀 지지가 됩니다. 근데 HMM 같은 경우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BDI 지수가 결국은 상승 반전을 해야지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될 건데 BDI 지수가 뭐 675니까 더 이상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올라갈 때 따라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업종들이 그래요. 오늘 이제 반도체가 떨어진 것도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것도 그러거든요. 기대감이지 모든 업종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약간 지금 바닥은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상승 더 난다는 의미 있는 지표들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페노션도 좀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뭐 BDI 675인데 이제 반등을 하겠죠. 근데 반등한다 하더라도 600 어느 정도 이익이 안정하다는 게 접어들 때는 지금 675 정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1,500 정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최소 1,200 내지는 1,500 정도까지 현재 지수대에서 100% 정도까지 올라와야지 어느 정도 그나마 BEP에서 약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대로 본다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BDI 지수 자체는 철광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그런 쪽을 실어 날린 쪽인데 이게 이제 민감한 쪽이 중국 경기지 않습니까? 중국 경기가 3월 달 들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수행을 하게 되게 되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경기 회복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수요가 증가되면 물동량 배가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운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가야지 의미 있게 반등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은 나왔다. 주가 자체가 쌉니다. 앞서 이제 HMM은 실적이 곤두박질치지만 이 종목은 그래도 작년도 8천억대에서 올해 BDI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3, 4천억 정도 이익이 나니까 3, 4천억 나오면 PER 기준에서 7, 8배거든요. 현재 4배로 잡혀져 있지만은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상당히 좀 답답해요. 더디게 갑니다.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800원대까지는 갈 겁니다. 6,8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3월 달 정도 되면 3월 정도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주식이니까 6,800원대까지는 손절없이 가져가시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지진 않지만 천천히 갈 겁니다. 그래도 가긴 갑니다. 3월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목표가 6,8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빠르게 만나봅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눌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중공업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만 원에 20%요. 13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13만 지금 원. 네.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 어떤 점을 네.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아, 그때까지 갈란지. 13만 원까지 얘가 갈런지 예, 예. 그게 궁금하신 거죠. 계속 요 네. 10만 원, 11만 원 요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아, 13만 그러게요. 원을 지금 못 오고 있는데 한번 네. 현대중공업이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 사이에서 대응 전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작년 한 여름 정도에 사셨겠네요. 예, 좀 오래됐어요. 예, 예. 비중이 20%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계속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좋아진다는 얘기 듣고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조선업황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얘기 들은 데가 제가 보기에는 3, 4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맞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됩니다. 저도 올해는 믿어요. 3, 4년 동안 계속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된다 했다가 계속 적자 나고 조선업황이 올해는 이제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근데 문제는 의미 있게 안 좋아지는 거고 작년도는 이제 턴어라운드 했지만 올해는 지금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들이 턴어라운드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졌어요. 작년도는 성장주 내지는 조선업종 턴어라운드가 이슈였기 때문에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적자 났던 화학업종도 턴어라운드야 기대가. 예. 그다음에 철강업종도 작년도 고점 찍고 턴어라운드 기대가. 앞서 해운업종도 급등했다가 바닥이 나왔으니까 바닥 턴어라운드 기대.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 분산이에요. 근데 그러면 조선주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 갖고 계신 분도 삼성중공업 오늘 주가 외국인 투자가 많이 샀지만 못 갑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조선주가 작년도 수주를 보게 되게 되면 작년도 수주 목표 달성률이 약 130% 가까이 됩니다. 업계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올해 조선주 전망치가 어떠냐. 결국은 조선주는 수주가 중요하니까 작년도 의미 있게 수주가 늘어났고 올해도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좀 나와야지 성장세로 돌아서거든요. 현재 작년도까지 수주로 봐서는 작년도 양질의 수주이고 수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된 시점이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반영이 되면 실적은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앞으로 더 이제 매출액 증가와 함께 실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수주가 증가가 되는데 올해 조선주에 대한 수주 전망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달성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그 조선업종 주요 종목들 올해 수주 목표를 회사 측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제가 다 체크를 해봤는데 작년 달성률 대비해서 달성 금액 대비해서 30% 정도 다 하향 잡았어요. 목표를. 이게 그만큼 올해 어렵다는 겁니다. 작년도 수주는 괜찮았는데 그러면 올해 수주는 작년보다 훨씬 못할 가능성이 커요. 경기 부진에 따라 가지고 무동량 자체가 아주 감소할 거고 그다음에 조선업황이 작년도는 상당히 호황이었거든요. 호황의 근거 자체는 신조선가보다 중고선 가격이 높은 경우가 호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바뀌었어요. 신조선 가격이 아마 163이고 중고선 가격이 이제 155입니다. 신조선 가격이 최근에 162까지 떨어졌다 약간 1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어요. 중고선 가격이 높아야지 조선업황이 호황인데 작년도에 중고선 가격이 높았다가 다시 역전됐다. 중고선 가격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가보다 높은 이유 자체가 세운업황이 좋으면 신조선을 발주하고 난 다음에 배를 인도하는데 2년, 3년 걸리기 때문에 먼저 중고선 시장에서 헌배를 먼저 해운 선사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선 가격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조선업황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도 안 좋고 그래서 대신 2, 3년 동안 수주 받았던 것 자체가 올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수주 잔고 실적이 반영이 되고 또 작년도에 높은 가격에 수주 받았던 성과 자체도 반영이 되니까 실적은 분명히 턴어라운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계속 조선주를 얘기를 할 때 실적 턴어라운드인데 2년, 3년 이후에 PER 20배, 30배짜리 주식을 사고 싶습니까? 제가 그런 여러분들한테 대묻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가장 괜찮은 회사거든요. 2024년도 기준에 가지고 PER이 15배짜리 주식입니다. 이게 좋아진다 전제하에. 근데 지금 PER 기준에서 4배, 5배짜리 주식, 철강주라든가 종목들도 못 가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이 가겠냐 이거죠. 쉽지가 않죠. 다른 것들도 다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래서 조선주는 저는 현재 그래서 산업재 관련 섹터 중에서 산업재는 지금 건설주하고 조선주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건설주도 어렵고 조선주도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약할 거고 오히려 소재가 더 낫습니다.
철강이라든가 화학주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반등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후발주로 갈 수밖에 없다 올해는. 예, 그래서 더디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길게 보시게 되게 되면. 근데 현재 기술적으로서는 12만 원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선주를 사시더라도 이제 뭐 가끔가다 대안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피팅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팅, 성광배드라든가 태광이라든가 그것도 조선 기자재 쪽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저는 조선주 산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주 사게 되면 HSD 조선을 삽니다. 082740이고요. 제가 코드 번호도 외우고 있는데 082740. 이게 실적 턴어라운드 훨씬 빠를 거예요. 예. 이게 혹시라도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HS 엔진 쪽으로 저는 교체를 권하고 싶어요. 이게 더 훨씬 빠르게 갈 거예요. 이 회사가 수주장고보다 훨씬 많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엔진 사업이기 때문에 조선업종보다 먼저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예, 그래서 현대중공 가지고 계신 분은 12만 5천 원, 13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조선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HSD 엔진 회사를 과거에 두산 엔진이거든요. 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현대중공업 보유하시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좀 작게 잡아라. 모든 요건이 지금은 다 턴어라운드고 조선주도 턴어라운드지만은 다른 여타 종목들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도 워낙 많아서 매수세가 분산돼도 이 종목이 뚜렷하게 부각을 못 나타낼 것 같다. 그래서 작게는 12만 5천 원, 내지 13만 원 정도까지는 뭐 중장기 투자는 실적 턴어라운드니까 걱정 없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꼭 다른 종목들 얼마든지 많으니까 수익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궁금한 내용들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운용형님의 미니 강의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오늘 미니 강의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시장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주제는 당분간 주도 업종은 없다. 주도 업종 부각하기가 쉽지가 않다. 여러분 각계약진해라. 네. 종목별 대응에 집중하라. 그런 쪽인데요. 오늘 이제 시장에 특히 이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최근에 너무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반도체 업황 자체도 뚜렷하게 최근에 좋아진 여건은 없었거든요. 여전히 작년 연말부터 예상했던 반도체 재고가 3분기부터 줄어들면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거다. 여전히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쪽이었는데 너무 급등을 했죠. 너무 급등을 했고 또 1월 달에 함께 상승했던 은행주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결국 주도업종이라는 자체는 실적 업종 턴어라운드거든요. 업종의 실적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그게 이제 주도업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주요 업종들 선행지표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쪽인데 왜냐하면 주도주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기업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기업과 관련된 대형주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보면 산업재와 소재, 산업재라면 앞서 건설주와 조선주. 저는 건설주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건을 보면. 조선주도 앞서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소재 쪽에 화학과 철강이지 않습니까? 화학업종도 지금 최근에 어제 뭐 대한유가 실적 나왔지만 적자가 계속 확대가 좀 되고 있고 최근에 약간 가격은 반등하고 있는 쪽이지만 여전히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적자입니다. 아마 롯데케미칼도 작년 4분기 때 3분기 때 4천억 적자 났는데 아마 가이던스가 1,700억 적자인데 아마 2천억 넘게 적자 날 거예요. 아직도 이제 어렵습니다. 다만 바닥은 저도 확인됐다고 좀 봐요. 업장이 좋아지는 쪽 아니라는 거죠. 주도주를 못 나선다는 거죠. 철강주도 약간 가격 자체는 중국의 유드 코로나 기대감 때문에 약간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려워요. 진짜. 그러면 쉽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그래도 유리하게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 자체인데 반도체 가격 자체도 SK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지금 4조 원대, 5조 원대 적자 나는 쪽이고 지금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도 1분기 때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만 1조 원에서 많게는 2조 7천억까지 적자 날 거라는 전망인데 좀 빠르다는 거죠. 제 말은. 빨라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좀 완화가 좀 되고 있는 쪽이지만은 좀 더 봐야 되는 그 시점 자체가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3월 달에 정말로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할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결국은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지 반등이 좀 나올 건데 중국 경기가 민감한 우리는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소재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모멘텀 부각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양해 이후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여부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또 주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결국은 2,5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나타났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결국 주도주가 뚜렷하게 없다 보니까 그동안 주도력을 행사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 대규모 매도가 다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업종들이 여전히 업황 자체가 바닥은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 쪽이지만 의미 있게 좋아지는 시그널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주도 업종 부각되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3월 달 이후에 그런 어떤 가능성, 주도 업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타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지수도 좀 많이 올라왔고 특히 2월 달 같은 경우는 대체로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의 제한적인 등락 국면 쪽에서 각계약진하는 오늘 시장이 이제 그런 장세였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수는 떨어졌지만은 상승 종목들이 많으면서 개별 종목들은 상대적 움직임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들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특히 지난 시간에 제가 점검에 들었지만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작년 4분기 실적 보게 되면 정말 실적이 저도 제가 보기엔 그 충격 이상의 실적들이 안 좋거든요.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발표되는 기업들 실적 자체가 다 대형주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밸류에이션은 부담입니다. 지금 올해 작년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당기 순이익이 132조 원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PER 기준에서 지금 14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와야 주가도 올라가면서 주도 업종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략은 뭐냐? 그래서 주도주가 있다 그러면 막 따라 사거든요. 따라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제가 그래서 따라 사지 마세요. 네. 순환매를 이용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주가 떨어지면 외국인 판단해서 거기다 대고 파지 말고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없으니까 이거 주도주라고 그랬고 기관 외국인 투자가 사니까 따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현재로 봐서 단기적으로 최소한 2월 달까지는. 그래서 순환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적어제 모멘텀 수반 종목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다 외국인 수급도 조금 유치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럼 관심 섹터 쪽은 어떠냐? 자동차 쪽인 것 같고 자동차는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강. 그래서 그나마 철강 업종 자체는 괜찮은 쪽이니까. 그 다음에 건설기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피팅.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선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계. 그 다음에 엔터. 로봇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목 선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꽉 채워서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시장들 든든하게 보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제 저희 뉴스토마토 신년음악회 클래식 음악회 티켓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당첨되신 5분들 모두 저희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정보를 보내주시지 않은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송미란님. 혹시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저희 메일로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을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메일을 보내주지 않으면 저희가 음악회 티켓을 전달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꼭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고 티켓 수령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음악회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